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정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되게 자주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 저는 여름이 너무 좋아요. 뭔가 여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밝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이랑 동네만 나가봐도 사람들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애기들 뛰어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옷이 엄청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우리 밍들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랜만에 저의 페이보릿 띵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몇 가지 모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잘 읽었던 그리고 잘 읽고 있는 책 몇 권이랑 제가 좋아하는 잘 쓰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요즘 발견한 생활 속 꿀템들 또 자주 쓰는 요즘 최애 립 제품이랑 향수까지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책 몇 권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열심히 읽은 흔적들이 있죠. 자기계발, 인문, 소설로 좀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제가 지난번 집순민정 다이어리 갓생살기 편에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좋은 습관 만들기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렸죠.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가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 각종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의 습관을 모아서 이 책에 꽉꽉 눌러 담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명언 같은 문장들도 많고 실천해보고 싶다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지혜롭고 부유하고 건강한 성공한 사람들, 일명 타이탄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법, 전략,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이 참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서 완독은 안 했지만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문장, 구절들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성공은 늘 역설적이다. 느리게 가면 가장 좋은 것을 빠르게 얻는다.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굳게 믿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아무튼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놓치기 싫은 주옥 같은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자기계발서고요. 실제로 지난 집순민정 다이어리 보시고 이 책 구매해서 잘 읽고 있다.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후기를 DM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신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다음은 인문도서 2권 보여드릴 건데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책 1권 그리고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좋은 내용이 많은 책 1권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영상으로도 자주 언급하고 보여드렸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책도 마음에 와닿고 또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덱스가 아주 화려하게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저자 에릭 와이너가 기차여행을 하면서 역사상 위대했던 철학자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책인데요. 기차여행을 하면서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 철학자들의 시선과 발자국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 이런 흐름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왔고요. 저자인 이 에릭 와이너의 그 글재주, 말솜씨 이런 게 되게 재치 있어요. 그래서 철학 입문서라고는 하지만 엄청 유쾌하고 재밌고 흥미롭게 술술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기차여행에서 총 14명의 철학자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또 다른 철학자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좀 상상하면서 읽게 되는 재미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
몇 줄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마쳐볼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정보로 착각하고 정보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착각한다. 정보는 그저 통찰로 향하는 수단일 뿐이며 정보 그 자체에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즐긴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나타나길 기대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 충분히 좋음은 안주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변명도 아니다. 충분히 좋음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관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느냐,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곧 그 사람을 보여준다. 철학은 우리에게 생각할 내용이 아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에게는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노년의 최종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물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임을 믿는 것.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심지어 물러나는 것에도. 책에서 나오듯이 생각할 거리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에 완독한 책 중에 잘 읽었던 입문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입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주로 보냐면 세바시 강연이나 약간 심리학 영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했던 강연을 엄청 인상 깊게 봐서 책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내용도 되게 알차고 쉽게 술술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틀 만에 다 읽은 책? 책 제목 그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나 실험 내용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엄청 흥미롭기도 하고 진짜 1대1로 상담하면서 말하는 듯한 그런 문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입문서적들보다도 엄청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또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내용에 표시를 다 해놨는데 이것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적 행동이 있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일과 상관없는 체험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만들어내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만 문화적 삶에서도 성취해봐야 합니다. 문화적 성취가 나를 더 인정받게 만들거든요. 이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와 나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이 책도 좀 가볍게 읽을 만한 입문서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는 소설이에요. 제가 인문이나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에 빠져서 소설이나 산문, 에세이 같은 책은 즐겨 읽는 편이 아닌데 소설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라는 책이고요. 너무너무 요즘에 자기 전에 재밌게 읽고 있어요. 좀 아침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낮 시간대에 자주 읽는 책은 자기계발서나 입문서적인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자기 전에 읽으면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그런 분야보다는 소설책을 읽는 게 또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잘 읽고 있는데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의 소설책을 저는 처음 읽어봤거든요. 되게 섬세한 감정 묘사를 잘한다고 또 익히 알려져 있더라고요. 뭔가 말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 변화? 이런 게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문장 하나하나 너무 좀 재밌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너무 알 것 같고 그래서 읽는 내내 엄청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책이 재밌는 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봄, 여름, 가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남녀가 만나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달궈놨다가 폭발적으로 불꽃을 피워내고 또 싹 사그라드는 그런 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이렇게 계절별로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상상이 너무 잘 되니까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프랑스와즈 사강 소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책 읽고 너무 이 표현들이 좋았어서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궁금해져서 최근에 또 교보문고에서 막 사왔거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랑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을 추가로 더 구매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잘 읽은 책 몇 권 소개해드렸고요. 책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책과 관련된 물품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인덱스 플래그입니다. 책 읽으면서 이렇게 굵은 인덱스로 막 표시하려니까 다 읽고 나면 너무 요란스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가느다란 타입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읽는 거 좋아하는데 책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인덱스 활용하시면 좋은 문장들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인덱스가 텍스트 크기랑 딱 맞아가지고 내가 어떤 문장에 표시하고 싶었는지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책 덮었을 때도 되게 여러 개 붙여놔도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냥 이거 책이랑 같이 들고 다니면서 책갈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광펜, 이거는 스타빌로 스윙쿨 제품이에요. 살짝 푸른기가 도는 연보라, 그리고 연분홍, 연두색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는데, 제가 책 읽을 때 형광펜으로 인상 깊은 문장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근데 책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형광펜은 너무 색깔이 진하거나 쨍하면 또 은근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다가 밑줄 이렇게 그어도 너무 눈에 확 튀지 않는, 다른 문장이랑 같이 읽기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발색이 필요했는데, 얘가 딱 디자인도 귀엽고 발색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요즘 책 읽을 때 엄청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의 독서 아이템 2가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립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요즘 자주 쓰는 최애 립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요거, 부르주아 벨벳 립 펜슬 베주아 크로케 색상입니다. 이거 제가 겟레디미에서도 몇 번 사용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차분한 베이지 톤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깔기에도 좋고, 제가 요즘에 오버립해서 조금 번진 듯한 입술, 도톰한 입술 연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적절해요. 내 원래 입술색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혈색만 주는 색이기도 하고, 다른 립 제품이랑 레이어링해서 오버립 연출할 때도 색이 뜨거나 어색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버립 연출용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립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포렌코즈 틴트고요. 퀸 색상이에요. 저는 평소에 립 메이크업 할 때 지속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트 립을 연출하든 글로시 립을 연출하든 항상 이렇게 지속력이 좋은 틴트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메인 컬러를 바르거든요. 쿨톤 베이스 틴트로 되게 괜찮은 이런 정도의 색감인데 차분한 로지 핑크? 그런 느낌이에요. 입술에 발색하고 면봉이나 티슈로 싹 걷어내면 입술에 딱 밀착되면서 원래 내 입술색인 것처럼 착색이 되거든요. 지속력 좋은 내 입술같이 착색되는 그런 매트 틴트 중에 좀 쿨톤 베이스 립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색상이 잘 없어요. 찾기가 어려운데 얘가 딱 좋아서 요즘에는 매일같이 베이스 립으로 요거 잘 바르고 있어요. 요즘 잘 쓰는 매트 틴트, 페리페라 여주 등극 색상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요즘에 매트 립 연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바른 건데 지속력도 좋고 얼굴 톤을 좀 화사하게 살려주는 색상이면서도 너무 쨍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요즘 되게 잘 바르는 립 제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시 립. 제가 글로시 립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글로시 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색이랑 지속력, 끈적임의 정도, 농도?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틴트는 이거입니다. 페리페라. 전 색상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데일리로 좀 잘 바르는 색상이 1호 틴매추해, 그리고 3호 맘찐 로즈, 이렇게 두 가지 되게 잘 바르고 있어요. 이게 입술에 발랐을 때 너무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심하게 끈적이지도 않고 이 광이 또 오래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색상 발색이 엄청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진짜 탱글탱글하게 입술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글로시 립으로는 요즘 이거 제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애교살 겟레디 영상 이후로 다양하게 사용해본 애교살 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 뭐냐?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막 되게 다양한 펜슬이나 뭐 아이섀도우나 애교살템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세 가지 조합. 진짜 매일같이 이 조합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은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이 제품 컨실 베이지 색상으로 이 눈 아래 애교살 부분에 한번 화사하게 싹 밝혀주는데 이게 발색이 엄청 잘 되면서 너무 무르지도 않고 주름 끼임도 좀 적은 편이고 근데 어떤 컨실러 펜슬이든 이거 단독으로만 사용하면 그 화사함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투쿨포스쿨 그리고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저는 9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컨실러 펜슬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걸로 한번 싹 덮어주면 컨실러 펜슬 특유의 너무 이런 하얀 느낌을 좀 잠재워주면서 차분하고 은은하게 그렇지만 애교살은 확실하게 또 살려주는 그런 색상이기도 하고 제형 자체가 살짝은 단단해요. 근데 이제 발색은 엄청 잘 돼가지고 화사한 이 눈 밑의 느낌이 유지가 오래 잘 되는 이것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애교살 제품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매트 브라운 색상으로 이제 눈 아래 그림자를 살짝 주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살짝 엥? 싶은 신박템. 이거는 더티 런드리의 코팡이라는 제품이에요. 상자에 이게 5개가 들었는데 이게 콧구멍에 넣어서 바르는 그런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왕면봉이 2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큰 면봉이 콧구멍에 들어갈까 싶으시겠지만 콧구멍에 아주 잘 들어갑니다. 저는 코 속이 좀 원래 건조한 편이어서 코 막힘도 자주 오고 밖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도 코가 엄청 건조해지고 숨쉬기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외출하기 전에 이걸로 콧구멍에 딱 넣어서 한번 이렇게 싹 돌려서 발라줘요. 이 면봉 자체에 시원한 향이 나는 이제 연고 같은 이 밤이 듬뿍 묻혀져 있거든요. 코 속이 엄청 촉촉하고 시원해져요. 그래서 코가 자주 건조하고 막히는 분들 아침에 한 번씩 사용하고 외출하시면 되게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얘는 좀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짠! 저의 향수입니다. 제가 향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갖고 있기는 한데 정말 데일리로 내 살냄새로 나의 시그니처 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그럴 만한 향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좀 다 특별한 날 뿌리거나 계절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뿌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원하던 향의 향수를 딱 찾아서 이제 요즘에는 매일 이것만 뿌리고 있어요. 바로 블리의 루브르 에디션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일명 목욕녀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향수인데요. 사실 이 향수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더 알려지는 게 싫어서 영상에 들고 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만 뿌리고 싶은 향수여서. 그래도 우리 민들레 여러분들께는 제가 요즘 이런 향을 좋아한다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통 향수가 대부분 알코올 베이스인데 이 분리 향수들은 워터 베이스예요. 그래서 지속력은 훨씬 덜한데 이 알코올 베이스의 향수에서는 낼 수 없는 그런 진짜 살냄새 같은 자연스러운 향을 정말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목욕하는 여인 향수는 진짜 갓 목욕하고 나와서 수증기를 뿜뿜하는 그 비누 냄새와 수증기 냄새가 섞인 그런 너무 마음에 쏙 드는 향수예요. 포근하면서도 또 너무 묵직하지 않고 머리 아프지 않고 평생 쓰고 싶은 저의 시그니처로 삼고 싶은 그런 향수입니다. 근데 워터 베이스의 단점이 지속력이 정말 똥이에요. 이제 현관컷이라고 하죠. 뿌리고 현관 나가면 향이 사라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속력이 아무튼 좋지는 않아요. 살보다는 오히려 옷이나 머리카락에 뿌렸을 때 향이 좀 오래 가서 저는 나가기 전에 옷이랑 머리에 많이 뿌립니다. 아무튼 이거를 제가 공병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시향을 해보게 했는데 불호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음으로 요즘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은 이거예요. 여성 청결 티슈예요. 한 박스 구매하면 15장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파우치나 가방에 쏙쏙 넣어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좋습니다. 공중 화장실 갈 때
휴지 없을 때도 곤란하지만 휴지가 있어도 그거를 좀 쓰기가 조금 찝찝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는 특히 신체 구조상, 생식기 구조상 세균 노출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변 보고 안 닦을 수도 없고. 제 피부와 생식기 건강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성분이 되게 착해서 피부 자극도 없고 사용하고서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변기에 그냥 내려도 잘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냥 저는 이런 여성용품들 앞으로 더 많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은 짠! 아르기닌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모어네이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특별히 좋아서 이걸로 구매해서 먹는다기보다 그냥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도 하고 지인이 그냥 하나 건네줘서 운동 전에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안 먹고 운동할 때랑 되게 다른 느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저는 좀 느껴져서 활동하기 전에 너무 피곤할 때나 별로 피곤하지 않더라도 그냥 운동하기 전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힘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하나씩 먹기 좋아요. 아르기닌도 이제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다 보니까 맛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른 제품들 후기 보면은 좀 맛이 역하다, 맛없다 이런 후기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저는 처음 먹었을 때 그렇게 막 심하게 역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샤인머스켓 맛이라고 하는데 먹었을 때 진짜 좀 새콤달콤한 청포도 맛이에요. 끝맛이 좀 쓰긴 한데 이거는 좀 케바케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줬는데 첫 맛은 샤인머스켓 맛이긴 한데 끝이 너무 쓰다고 조금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따 또 운동하러 갈 건데 하나 가지고 가서 또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 잘 쓰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책 몇 권 해서 이렇게 소개해봤는데요. 좋아하는 물건들, 제품들 소개하는 거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했던 물건들, 막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 똑같이 좋다고 하고 만족스러워하고 하면 엄청 뿌듯하듯이 이제 밍들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도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댓글로 공감해주시거나 경험 공유해주실 때도 그렇고.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한마디도 꼭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배토일에 만나요. 안녕. I remember when I first saw your face and how everything changed that day. I remember trying hard to ignore the signs, but I couldn't and I didn't know why. I remember when I ran so far, like speeding trains in the passenger car. And I remember that you still came back for me. I tried to